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7월 웹툰 뉴스 시간이고요. 네이버 신작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주동근 작가의 귀도, 나윤희 작가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꼬마비, 에마비 작가의 3인칭 이 작품이 있습니다. 주동근 작가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네. 그 전에 좀비 할 때 한번 그거 소개를 했었잖아요. 제목이 뭐였지?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었고 그 다음에는 강시 만화를 그렸던 강시 대소동 주동근 작가가 귀도라는 공포 만화로 돌아왔죠. 그래서 내용은 뭐 어느 산장 같은 데 모여서 돌아가면서 괴담을 얘기하는 그게 그 의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사람은 6명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7개 얘기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 뭐 돌아가면서 깨워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한 명이 더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게 일종의 귀신 부르는 그런 걸로 귀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약간 막 너 다 준비됐어? 약간 막 후회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한 개 연재되어 있는 상태. 네. 근데 워낙 그림도 잘 그리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재주가 있는 작가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그걸 했었잖아요. 공포 특집. 그렇죠.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때 이제 그때 막 시도됐던 그 형식 이렇게 스크롤 내릴 때 컷 화면 안에서 움직임이 들어가고 소리가 들어가는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 형식인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1년 만에 효과를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을 많이 작가들이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가 계속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그래서 차 사고 컷이다 이러면 차 사고 소리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리를 끄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 댓글에 보면은 소리를 계속 껐는데 진동 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진동도 오고. 맞아요. 소리 켜고 보면 진짜 꿀잼이던데. 저는 좀 소리를 켜고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심장이 약하시거나 원래 무서운 거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굳이 소리까지 켜서 그쵸. 보면은 뭐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맞아요. 그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네. 정말 이제는 웹툰이 그냥 만화가 아니라 뭐 준 영상이 되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형식을 되게 자유롭게 잘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만 해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다망설 지금 랑또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컷 안에서. 네. 근데 귀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한 팬으로서 공포 어떤 장르의 팬으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대작. 네, 기대작. 나윤희 작가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거는 마법을 쓸 수 있는 종족이 존재를 하고 그 주인공이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겪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차별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약간 엑스맨에서도 그 영화 돌연변이? 보면 돌연변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과 차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설정 자체가 마법, 일종의 되게 되게 귀여웠던 게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마법 능력도 돌연변이가 굉장한 것부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있는 것처럼 마법 예지 등급 11등급이면 낮으면 오늘 휴강할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1급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이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11급 정도면 초기 좋은 애 이 정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등급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 근데 휴강을 알아채는 능력은 되게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빗자루 타고 다니는 이 마법을 할 수 있는 이 소녀와 다른 소녀 한 명 또 있잖아요. 저 고아원 같은데 있는 소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역스타 남주인공. 맞아요.
아역스타 남주인공. 그 사람이 1화에 나를 등장하고. 내 지루한 삶에 설렘을 가져다 준 건 너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음. 되고 있죠. 그리고 꼬마비 작가의 또 복귀작 그 에마비 작가랑 함께하는 3인칭 이 작품은 몰래카메라 그 성인 몰래카메라의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엄청난 19세 웹툰으로 맞아요. 돌아온 꼬마비 작가는 항상 19세였잖아요. 살인자 오난감도 그렇고 S라인도 19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어떤 얘기를 할지 진짜 궁금해요. 저도 2개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워닝하고 네. 여기에는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가 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불편할까 이 작가는 그렇죠. 그런 생각에 아무튼 요즘 챙겨보고 있기는 합니다. 보다가 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그 앞에 그 몰카 부분 그림은 또 억수 이제, 씨가 또 예, 그려줬죠. 그래서 너무 꼬마비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그렸다. 이런. 보자마자 이거 옥수 씨인데? 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일본 그 몰카에 나온 동네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맞아요. 찾고 있는 스토리고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네. 작품입니다.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작가가 이거를 미화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오히려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부딪히는 게 작가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기도 해요. 어디까지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완결작은 외눈박이 시연 작가의 모던 패밀리 2, 카인 12비 작가의 뱀피르, 신태훈 나승훈 작가의 노정 동화, 해마 연재원 작가의 아이돌 연구소, 판다독 작가의 판다독, 윤인한 양경일 작가의 백전불패, 최남세 작가의 중립 디자인 구역이 완결되었습니다. 모던 패밀리 2는 온갖 막 마녀, 뭐 이상한 뭐 그런 특이한 종족들 뭐 이런 게 다 나오면서 벌어지는 가족을 이루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왕이랑 인간이랑 기계랑 천사랑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르물의 어떤 주인공들이 다 모여서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일상툰을 맞아요. 그리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뭐 모던 패밀리 3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뱀피르는 사실 그 후기만 봤는데 앞에 부분만 보고 후기만 봤는데 그림 작가가 학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 뭐 완전히 다 완결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완결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었어가지고 조심스럽네 이제 말하는 게. 그렇고 뭐 근데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 그림체를 좋아했던 팬분들은 그림 작가가 바뀌게 되면 또 완전 다른 걸 보는 느낌도 나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 나중에 뭐 돌아와서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뭐 노정 동화 이건 노치마 정신줄 동화고 신작 나왔을 때 한번 저희가 네.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완결이 됐네요. 네. 그냥 잠깐 뭔가 이벤트처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해마 연재원 작가의 아이돌 연구소는 아이돌 얘기 이렇게 실컷 다 소개해 주시고 할 게 이제 떨어졌는가? 되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했던 연재 것 되게 같아요. 오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으니까 신작 맞아요. 때 1년은 안 됐다. 우리가 1주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1년은 안 됐다. 이런 1 웹툰 식탁 단위에서 이렇게 재보면 그렇지 완전 오래 한 것까지는 아니다. 판다독 이거는 되게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판다독이. 되게 옛날 캐릭터 수준으로 진짜 오래된 작품인데 완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윤인한 양경일 작가의 백전불패. 이 작품은 그 백전무패라는 모바일 게임의 브랜드 웹툰인데요.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브랜드 웹툰이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다들 막 이거는 정말
퀄리티가 브랜드 웹툰 사상 제일 좋은 퀄리티 아니냐. 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 팬분들 얘기를 보면은 원래 다른 만화에 있던 스토리들이래요. 그걸 조금 가지고 와서 각색을 한 거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편밖에 안 되지만 뭐 이분들 Y랩이잖아요. Y래 맞아. 실력은 거의 검증된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진짜 짧게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체 막 쩌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남세 작가의 중립 디자인 구역은 지금 녹음일 당일에 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고 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남세 작가가 논란이 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그래요? 이렇게 트위터가 좀 까발려졌나 봐요. 그래서 최남세 작가의 원래 본 계정에서 뭐 아마추어 작가분들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뭐 열심히 노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응원글 같은 게 써 있었는데 작가의 부계정에서 아마추어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든다. 응? 재능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지 말지 안타깝다. 뭐 못하는 애들은 절대 못한다. 이런 식의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계정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후기 댓글란에 가보면은 막 너무하지 않냐. 아주 폭발했죠. 베풀이 다 그거예요. 베풀이 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뭐냐? 다들 이런 식으로 댓글이 써있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얼룩져 있는? 그러네요. 사실 그 맥락상으로는 두 말이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분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신작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김만호 작가의 인간을 먹는 성, 마하로 곡 작가의 월령간 살인사건, 효미 작가의 소녀신선, 윤필 작가의 일진의 크기 어택, 한나우 고아라 작가의 파도를 걷는 소녀, 이윤희 작가의 우리 집의 외환니, 올드독 작가의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 고동동 작가의 명탐정 포 시즌3, 맥퀸 스튜디오의 아쿠아맨, 고래우 작가의 레츠 시즌3, 만물상 작가의 놀러와 마이홈,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5가 시작됐습니다. 김만호 작가의 인간을 먹는 성, 이거는 어떤 정체불명의 성이 있어요. 거기서 뭐 옛날부터 성에 들어간 사람이 돌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그 전설 같은 그 성의 근처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성에서 누가 할아버지 같은 애가 걸어 나온 거예요. 문을 열고.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그 성의 정체에 대해서 다들 궁금했었는데 누가 나오니까 물어보니까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뻔하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끊기를 되게 잘해요. 궁금할 만한 지점에서 잘 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화를 그래서 이거 인간을 먹는 성이 아니라 캐시를 먹는 성 아니냐 이러면서 미리 보기를 계속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림체가 살짝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마하로랑 곡 작가의 월령간 살인사건은 사실 제목 어디서 코난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들어본 것 같은 제목이긴 하네요. 근데 어디 살인사건 이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저택이 있어요. 그게 월령간이라는 저택인데 거기서 매우 오래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원한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영화를 찍을 건데 여배우 오디션을 하는 거를 거기서 해요.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촬영지로 쓰면서 그 저택 스토리를 영화로 찍을 건데 그 오디션 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홍보하는데 쓰겠다 하면서 촬영을 하죠. 거기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 그 특유의 범인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다 돼 있는 거. 그게 등장했어요. 네, 검은색의 그 눈만 이렇게 있는 게 등장해서 코난 느낌인데 이렇게. 그건 저작권 없나? 뭐 그것까지 저작권을 하면은 요새 뭐 보니까 어제
무도 했잖아요. 근데 어제 네. 무도 보니까 재밌던데, 어제. 히트다 히트 그거 가지고 저작권 그 논란 그거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당연히 하하가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변호사 말 중에 그거가 너무 짧기도 하고 그거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트다 히트의 독점적인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줄 만한 게 있나 싶거든요. 아니, 그 권리 말 그대로 말고. 하하가 권리 말고 만들었다? 누가 했다. 저도 하하요. 세 개의 히트랑 히트다 히트는 그거 좀 전혀 느낌이 상관이 없잖아. 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약간 김신영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김신영이 너무 히트다, 히트. 막 이러면서 나. 그게 너무 설득력 있던데? 오히려 김신영을 선택하라면 하겠지만 박명수는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히트 그걸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히트다 히트가 요새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세 개의 히트랑 히트다 히트는 너무 다르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 옆에 정준하는 난 히트 막 이러고 있고. 히트다 히트 저작권. 아무튼 뭐 코난의 그 범인 그거에 대해서는 막 저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쓰면은 베꼈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뭐 베꼈다는 건 아니고요. 느끼기에 그게 독자들이 느끼기에. 그 어떤 범인의 어떤 장치처럼 쓰일 수가 있잖아요. 워낙 이제 많이 통용되는 코드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쓰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효미 작가의 소녀 신선 이거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주인공이 진짜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수시를 붙었어요. 네. 수시를 붙었고 수능이 3일 전이었고 최저 등급만 맞추면은 대학에 붙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야, 너는 그래도 최저만 넘으면 되잖아. 이러면 이제 예의상,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최저 붙는 거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난 붙었지롱.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서 신선이 돼요. 그래서 그 무릉도원을 지켜야 되는 신선이 돼요. 근데 무릉도원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신선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고 싶은데? 그쵸. 대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얘가 버스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종점 같은 데 내린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갖고 엄마 데리러 오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복숭아 같은 걸 다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워주면서 막 또 쫓아갔는데 보니까 쥐인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기겁을 했죠. 기겁을 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가자고 이러는데 복숭아를 다 흘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혼난다. 이거 복숭아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신선님한테 그러면은 인간을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소녀 이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팔아가지고 뭘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죠. 탈출하고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탈출을 해서 막 더 도망쳤는데 또 하필이면 요괴가 묻혀있는 그 술독으로 갔네. 거기 빠졌네. 그래서 요괴가 걔 몸에 씌이고 신선이 그래서 자기의 몇백 년인가 몇천 년인가 모든 공력을 그 여자애한테 주면서 어떡해. 신선은 죽어버렸어요. 아우. 노 신선은 죽어버리고 걔한테 공력을 다 주고 요괴는 걔가 평생 달고 다니면서 컨트롤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인생 더럽게 꼬였네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 대충 보면은 최저 넘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뭐 치인테 같은 대학생활 뭐 이런 걸 누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신선이 돼가지고 요게 다스려야 돼. 밑에 있는 이런 마물들 다스려야 돼. 무릉도원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갑자기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댓글에 너무 짠내 난다고 제발 얘 수능 보게 해주라고 그런 얘기들이 막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한국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저는 주변에서 실제로 그 최저 등급 네. 정말 좋은 학교 붙었어요. 좋은 학교 붙고 최저 등급만 넣으면 돼. 근데 그때부터 2주 동안 게임을 PC방 가서 맨날 한 거예요.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최저 등급만 하면 되는데 최저 등급 정도의 성적보다는 굉장히 항상 잘 나오던 사람이어서 그냥 가서 봐도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맨날 엄청 안일하게 논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도 PC방을 갔다가 똑 떨어진 거예요. 재수해야지 뭐. 그래서 재수를 한 슬픈 사람을 한 명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수능 봤으면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릉도원에 취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 나와도 요새 취직 얼마나 안 됩니까? 그냥 살짝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신선으로 사는 것도 스트레스 진짜 많이 음.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지럽고. 취직 빨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부모님은 못 보는 건가 그럼? 그쵸. 친구들이랑? 그런 건 좀 스트레스겠네요. 뭐 아니면 진짜. 나갈 수 있나? 뭐 모르겠네.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윤필 주명 작가의 일진의 크기 응. 어택은 일진의 크기라는 만화가 옛날에 완결이 됐는데 이제 어택이라는 일종의 이제 뭐 다른 외전처럼 나온 건가 보네요. 확장판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전에 보다가 좋아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우 고아라 작가의 파도를 걷는 소녀는 엄청 감성적이고 그림이 되게 수채화풍으로 그려져 있어요. 연필선이랑 수채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웹툰 댓글에서 글 작가는 하나도 찾지 않고 그림 작가만 찾는 작품을 처음 봤거든요. 대박 고아라 작가님 신작 막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글 작가가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아메리칸 유령잭 했던 그 그림 작가도 다른 글 작가랑 같이 요번에 다음에서 연재를 막 하더라고. 그 낯선 거울 있잖아요. 아, 그게 네. 그림 작가가 그 아메리칸 유령잭 작가거든요. 그것도 약간 댓글 반응이 너무 반갑다. 아메리칸 유령잭 작가님은 글 작가님은 좀 묻히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러기도 좀 쉽지는 않은데 그죠? 근데 그림을 그쵸? 진짜 느낌 있게 그리긴 하더라고요. 서핑 나오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별명 짓고 그러던데 아우디 타고 다니면서 우디에 별명. 우리 집의 외환니 같은 경우에는 영수의 봄 작가가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옮겨와서 오. 연재를 하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중국에 잠깐 있으면서 중국 남자애하고 썸을 좀 탔던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영수의 중국어가 봄 엄청 많이 재밌어서. 나와요. 물론 밑에 한국어로 다 해석이 있지만. 왠지 재밌을 것 같네요. 영수의 봄도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그 전에 한번 추천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영수의 봄하고 꽃밭의 솔 이거를 같이 추천해줬던 것 같은데. 그게 은근 뭔가 소소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뭐 엄청 특별하게 재밌고 눈에 막 띄고 막 이런 거보다도 약간 뭐랄까 그냥 무난무난하게 재밌는? 소재가 좀 독특한 면이 있고 그 영수의 봄 같은 거는 뭔가 오덕과 사랑에 빠진 남자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둘이 로맨스를 하는 네. 거였고 꽃밭의 솔은 이제 꽃 공포증이 있는 애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였고 그래서 둘 다 꽃밭의 솔은 물론 작가님이 다르지만 영수의 봄은 나름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막 특별히 제 취향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올드독 작가의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는 올드독 작가님 아시죠? 알죠? 그 일러스트 저 진짜 이모티콘. 유명한. 아, 맞아요. 제 이모티콘이 올드독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이모티콘인데 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제주도에 가신 지 4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주도 뭐 관광 뭐 이런 측에서 이런 만화를 그려달라 했더니 나는 채식주의자고 먹방 콕방 맛집 막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그러면 안 하죠. 이러니까 저기요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건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그 저도요. 작가님의 그 그림 스타일이랑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갖고 옛날에 블로그에 막 바탕화면 그려가지고 올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운받고 막 이랬는데 반갑더라고요, 진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막 왜 올드독이 여기서 연재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맛집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되게 올드독스럽게 소개를 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주도 살면 지인들이 맛집을 그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자기들도 모른다. 나도 물어볼 것 같아. 누가 제주 산다 그러면은 나 제주도 가는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사람들 나름의 고충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치. 막 저도 막 저희 이제 동네가 판교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현대백화점에 뭐를 먹을 게 있냐. 근데 나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가봤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검색해봐 이렇게 되죠. 저도 막 일산 사는데 또 일산도 맛집 많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일산 가면 뭐가 맛있냐 이런 거 너무 곤란해요. 학교 근처에서만 밥 먹는 사람한테? 아니 그건 아닌데 일산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아니 솔직히 집 근처에서 맛집 안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쵸. 저도 뭐 이렇게 한두 군데 좋아하는 가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뭐가 맛있다 이런 거 있는데 맨날 먹는 것만 먹지 나가서 먹어도 어느 가게가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전 약간 거기만 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맛집 그렇게 잘 모르는데 막 알려달라 하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왠지 우리 동네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맛있는 거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렇잖아요. 그쵸. 괜히 막 내가 말해줬는데 맛없었다 이러고 미안하고. 응. 내 잘못이냐고. 제주도까지 됐으면 얼마나 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데인데. 아무튼 추억의 올드독. 올드독. 아 나도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주도 가서 제주도 말고 전 우도에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곳은 안 되는 게 잠깐. 1년 정도? 그렇게. 그게 저는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병원을 빨리 갈 수 있느냐예요. 진짜로. 되게 아픈 사람 같잖아요. 아프지는 않는데 저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건데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주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시내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도는 위험해. 배 타고 나와야 되잖아 일단. 그런 곳에서 살면 위험해요. 하지만 통통배 여튼 같은 걸 몰 줄 알아야겠네. 그렇죠. 모터보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렇게 환경이 너무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벌레가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제가 다리에 벌레. 모기 제가 원래 모기를 잘 안 물리는 체질인데 밤에 잠깐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온 다리 8방 물렸어요. 그리고 모기 엄청 많죠. 그 섬까지 날아간 모기라서 그런 건지 진짜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거의 피날 정도로 긁었다니까요. 이제 다 나아가네. 명탐정포 시즌3는 시즌3가 하고 네. 있다라는 그거고 맥킨 스튜디오의 아쿠아맨은 주인공이 모쏠이에요. 모쏠인데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있어요. 묘하게. 어떤 친구인 모쏠 여자애하고 남자애, 인기 많은 남자애가 이 주인공 모쏠 남자를 둘 다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비엘적인 요소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 맥킨 스튜디오가 그 팀이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 뭐였지? 그런 비슷한 그거예요. 네, 그거 특출난 사람들? 아무튼 그 집에 뭔가 걔네 뭐 하나 재능 있는 애들 모여갖고 같이 사는 그거 그렸던 팀이어서 그림들을 잘 그리는 실력자들이 거기에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그 X 하는 그 일본 그거 팀 이름 뭐였지? 클램프? 그 X? 네. 만화, 몰라요. 일본 만화. 그거처럼 이제 약간 순정 만화, 로맨스물 이런 거에 특화돼서 하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것도 그런 어떤 화려한 그림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순정 만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고레우 작가의 레츠도 시즌3가 시작이 됐고요. 만물상 작가의 놀러와 마이홈은 그 숲속의 공방 카카오 게임이 있는데 그거의 브랜드 웹툰이래요. 뭐 숲속의 공방에 있는
그런 주인공이 겪는 이런 내용들인데 게임 홍보 웹툰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5 네. 이거는 제가 페이북에 올렸었는데 음. 마감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봤어요. 제가 그 생중계는 못 보고 녹화 파일을 봤는데 우리는 당연히 웹툰을 그린다고 하면은 타블렛이나 뭐 아니면 종이나 이런 데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업 방식을 다 보여주셨는데 보니까는 3D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림을 손으로 하나도 안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D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포즈를 그 프로그램 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전부.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전부. 그래서 그렇게 막 각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왜 그림체가 종아리가 뾰족한 스타일로 바뀌었을까 했는데 그 인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대박.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이거는 대부분 자기가 작업해온 방식을 거의 고수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쓰고 있구나. 물론 그게 막 날로 먹는 건 아닌 게 그 사람을 3D로 다 모델링 해야 되고 모델링도 막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래머를 집어넣어야지 뭐가 그건 나오는 아닌 거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거 언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 선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골격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와. 그거가 거기서 이제 신기한 거는 그 옷도 계속 바꿔 입힐 수 있거든요. 우와. 인형놀이처럼 신발 갈아 신기고 옷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여자 주인공의 그 주인공 조조랑 걔 사촌 누구냐? 싸가지 없는 애. 걔랑 그 혜영이네 엄마랑 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얼굴인데 머리카락이랑 이것만 바꾸는 거고 그 남선호랑 혜영이랑 막스라는 남자 아이돌 있잖아요. 걔도 같은 인물이고. 어쩐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 네. 그래서 그냥 그림체가 원래 저렇게 돼버려서 그렇게 된가 보다 했는데 원래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와, 엄청 신기하네요. 그쵸. 배경도 무대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배경으로 써야겠다면 거길 캡처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쵸. 그래도 저는 천계영 작가 다시 그림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림체 좀 좋아했어서. 저도 그 오디션 언플러그드 보이 이 시절의 그림체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막 부끄럽대요. 그림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쓰는 거 보여주는 거는 사실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리터치를 좀 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하는 정도가 조조 머리카락을 조금 덧붙여 그리는 정도인데 그거를 되게 막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막 대충 그리더라고요. 되게 섬세한 작가님이시다. 진짜 웃기게 진짜 BJ처럼 옆에 이렇게 얼굴 캠으로 밑에 띄워놓고 화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천계영 치면은 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파일이 남아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와, 진짜 되게 뭔가 프로의 느낌이다. 멋있다. 완결작으로 넘어가면 국민 사형투표, 정의품 엄세윤 작가, 꿀떼징 작가의 하프하프, 스리 작가의 오빠의 향기가 완결이 됐어요. 저는 이 중에 본 거는 국민 사형투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소재도 참신하고 그렇지만 완결이 조금만 더 빨리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국민사형투표 보다가 그 감옥에서 빼내오는 장면? 거기까지 보고 그 뒤부터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완결이 났다니까 다시 한번 이미 유료화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재빠르게 됐더라고요, 유료화가. 그래도 뭐 돈을 주고 보는 게 그렇게 아깝지는 맞아요. 않은데 컨텐츠를 사서 본다는 거에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데 그냥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볼까 싶어요. 어쨌든 중간까지 봐서 결말이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결말에 누구가 아닙니다. 네.
저는 하프하프도 옛날에 봤었거든요. 그게 네. 되게 오랫동안 연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물들 나와갖고 펭귄 나오고 북극곰 나오고 막 이러는데 북극곰이 뭐지? 쭉쭉? 막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막 빨아먹어 맨날. 그럼 애들이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잔인한데? 이렇게 포동포동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잔인한 것 같은데요? 뭔가 묘하게 잔인한 듯 하면서도 귀여운 듯 하면서도 뭔가 병맛의 느낌도 조금 있고 막, 네, 그랬었던 걸로. 북극에 온 펭귄이 이제 같이 그 북극의 동물들과 같이 벌이는 그런 어떤 그쵸, 북극엔 에피소드들. 펭귄이 없죠. 네. 음. 북극곰한테 맨날 이렇게 빨아먹힘 당하고. 마치 현대 사회를 빨아먹히는 서민들과 네, 그 펭귄도 되게 당찬 펭귄이에요, 나름. 되게 능력자 펭귄으로 나오는데. 뭐 여튼 나름의 귀여운 느낌의 웹툰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네이버 화요 웹툰 오 주의 수여 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웹툰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보거든요. 짧아서.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시와 밥시에 웹툰 식탁이었습니다.